사연을 읽고 따뜻한 시를 처방해 드릴게요. 오늘의 처방전. 안녕하세요. 오늘의 처방전의 DJ 이재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생활하면서 어떤 고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누군가와 나누고 처방을 받는다면 어제 찡그렸던 당신의 표정은 오늘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미소를 위해 여러분의 사연에 따뜻한 시를 처방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라디오 오늘의 처방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사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사랑이란 뭔가요?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사랑의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바람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어요. 느낄 순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만큼 연인과 더욱 사랑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 거리는 막상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참 어렵다, 답이 없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첫 번째 사연이 사랑에 관련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랑에 관련된 사연의 제목은 친구 그리고 연애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저에겐 정말 친한 여사친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그 여사친과 저를 사귀냐고 장난을 쳐도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야, 너 걔랑 사귀냐? 왜 이렇게 붙어 다녀? 뭘 사겨? 그냥 친구지, 친구.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잉? 됐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했던 제가 막상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친한 여사친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저는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던 시간들은 모두 친구로서 보낸다는 것으로 핑계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야, 너 영어 수업 발표 준비했어? 나 하나도 못했다. 너라도 잘해. 아직 시간 남았잖아. 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조금이라도 좀 같이 연습하자. 40분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진짜? 고마워. 이런 날들이 지나가면서 제 감정은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사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야, 너 혹시 과에 좋아하는 사람 있어? 에? 없어. 있어도 안 속이지. CC는 절대 자신 없거든. 이때 여사친의 답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선을 긋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소수 정원학과의 동기였으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백을 해서 받아주면 그건 당연히 기분이 좋은 거지만 반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좋은 친구를 한 명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힘들게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백해야 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여러분들은 첫 번째 제보자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MC 김제동이 했던 말을 가져왔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꼭 말을 해라. 내가 고백하고 있지 않고 그냥 끙끙 앓기만 한다면 그것은 평생 나의 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나의 짐이 아니라 여사친이 짐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즉 내가 고백을 한다면 나의 짐은 고백을 받는 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이다. 물론 정말 친한 여사친이 갑자기 이성으로 보이고 그 친구의 관계가 깨지는 게 두려울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오히려 좋아하는 그 감정을 숨기고 있는다면 나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한번 감정을 따라가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연을 읽고 어떤 시를 처방해드려야 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사랑에 대한 정의를 시로서 알려드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안도연의 그대에게 가고 싶다라는 시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때론 감정을 이기려면 그것 자체가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저는 그 선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아침에는 나도 맑은 사람이 되어 그대에게 가고 싶다. 그대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밤새 퍼부어대던 눈발이 그치고 오늘은 하늘도 맨 처음인 듯 열리는 날. 나도 금방 헹구어낸 햇살이 되어 그대에게 가고 싶다. 그대 창가에 오랜만에 볕이 들거든 긴 밤 어둠 속에서 캄캄하게 뛰어보낸 내 그리움으로 여겨다오. 사랑에 빠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그리움 하나로 무장 가슴이 타는 사람이 아니냐. 진정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만큼 새날이 밝아오고 진정 내가 그대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그리하여 마침내 그대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사랑이란 또 다른 길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리고 혼자서는 가지 않는 것, 지치고 상처 입고 구멍난 삶을 데리고 그대에게 가고 싶다. Yo, you there? Yeah. 듣고 있어? Girl, yo. 벌써 2년이 지났. 이렇게 첫 번째 사연은 끝냈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가 주제인 만큼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고민을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게리의 고민이라는 곡을 한번 듣고 같이 힐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리의 고민이라는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 게리의 고민이라는 곡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맘을 먹어. 나도 이젠 선수가 됐어. 쓸데없이 피곤한 일에는 힘 안 뺏겨. 여태껏 살아왔던 시간을 보면 다 비슷한 패턴. 그러니
그 흐름을 즐겨 걱정은 됐고 지금 이 순간의 자연과 도시의 향기와 뜨고 지는 해와 달을 느껴.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민을 할 때 혼자 해운대에 가기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자신이 고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해운대에 혼자 이제 바다를 보면서 해결해야 나갈 문제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생각,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장소에 가서 그리고 조금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사귀는 연인이 가지고 있는 소소한 문제를 사연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거에 관련된 내용인지 봤는데 생각보다 약간 신기한 주제예요. 악필에 관련된 사연이네요. 글씨라. 글씨는 글쓴이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글씨를 못 쓰는 편은 아닌데 그렇게 잘 쓰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과연 마음을 나타내기는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드네요. 그럼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많이 바뀐 듯해 너와 인연 끝에서 내게 미련 없을 거라고 확신했었던 나지. 날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때 네 말을 믿었을걸. 며칠 전 그 누나 만나. 저는 악필 청년입니다. 글씨를 더럽게 못 씁니다. 진짜 저보다 악필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버이날 저는 부모님께 편지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아들 웬일이래. 편지를 다 쓰고. 고맙다 아들. 애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다 하네. 이따 엄마랑 읽어보마.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편지 읽어봤는데 아니 읽을 수가 없던데. 저는 심각하게 한번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편지 봉투 열어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 이때 저는 제가 심각한 악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면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사귄 지 200일이나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직접 손편지를 써주려고 하는데 이런 악필인 제가 손편지를 써줘야 되는지 써주는 게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컴퓨터 워드로 치고 프린트해서 편지를 주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악필에 관련된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사연을 보면 화나요. 솔로인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조차 솔직히 부러운 게 사실이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데 여성분이라면 오히려 악필로 편지를 써서 주면 그게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비슷한 사연을 한번 페이스북에서 봤었어요.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남자가 만약에 글씨를 못 쓰면 그냥 서로 책상에다가 그 편지 올려놓고 해석하는 맛으로 편지를 읽어라 라는 이런 매력적인 댓글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악필이어도 이렇게까지 편지를 써주는 마음에 더욱 감동할 것이다 라는 거죠 뭐. 그리고 번의 얘기를 해드리자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드비아 반 베토벤도 악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편지를 받으면 자네 뭐라고 쓴 건가? 라고 되묻기도 했대요. 그만큼 이렇게 천재적인 사람도 악필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일반인인 우리도 악필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더욱 이쁜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한용운의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를 처방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한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방송이 총 원래는 30분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9시에 끝나게 돼서 지금 8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 8분 동안에 저는 어떤 얘기를 할지 아침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이 사랑을 지키고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선 4가지를 한번 지켜보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장거리 연애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건 우리가 만나서 소통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소통, 대화가 그 연애의 길이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입니다. 누군가와 사귈 때 나와 타인과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조금 더 재미있는, 조금 더 현실적인 연애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선물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화를 하고 아무리 서로를 인정해도 각자가 타인에게 가진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보여줘야 할 그런 모습들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4번째는 봉사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성 간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성적인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랑이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사랑들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놓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연인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껏 우리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응원을 해주시고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런 부모님께도 한 번쯤은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처럼 우리는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이렇게 해서 2개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사연을 읽고 시를 읽어주면서 가장 뜻깊게 다가온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답이 없다. 이 문장인데요. 다른 사연자분들에게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것 같이 느껴져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답이 없는 사랑에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더욱 진솔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라디오를 마칠 시간입니다.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사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사연이 별로 안 와서 아마 보내기만 하시면 바로 사연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연은 동아 다오미디어 센터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사연 기다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드플레이의 Everglow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이라 많이 미숙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고쳐나가야 할 방향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준 서현대체 PD, 민주 엔지니어 정말 고맙고요. 저는 DJ 이재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처방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요.